현미경자리 AU를 10여 년간 관측한 끝에 마침내 해왕성급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1.9광년 떨어져 있는 현미경자리 AU라는 별 이름을 가진 적색 외성을 10년 이상 관측한 끝에 이 별을 도는 해왕성급 외계 행성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현미경자리 AU는 형성된 지 약 2천만에서 3천만 년밖에 안 된 아기별로 주변에 별을 만들고 남은 물질로 된 원반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 주위에서 현미경자리 AUB라는 행성이 발견됨에 따라 행성의 형성과 진화, 다른 별과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와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에 따르면 조지 메이슨 대학 천체물리학 조교수 피터 플리부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인 테스와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처 등을 이용해 발견한 현미경자리 AU의 행성 관측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현미경자리 AU는 지구로부터 비교적 가까이 있고 원시 행성계 원반을 가진 어린 별이어서 과학자들이 주변에서 행성을 찾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자리 AU와 같은 적색 외성은 흑점이 많고 자기장이 강해 표면에서 돌발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플레어 현상이 잦습니다. 이로 인해 별빛이 변해 주변에 행성이 존재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이 줄어드는 것을 포착하는 천체면 통과 방식으로 현미경자리 AUB를 찾아냈습니다. 행성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통가 외계 행성 탐색 위성 TESS Transla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는 하늘을 섹터별로 나누어 한 번에 27일씩 장기 관측을 하며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별빛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팀은 테스가 현미경자리 AU의 3차례 천체면 통과 중 두 번째 지구로 관측한 자료를 전송하느라 관측을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추가 관측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2차례 더 천체면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외계 행성 후보가 정식으로 행성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2차례 이상 천체면 통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구팀은 테스와 스피처 망원경을 통해 현미경자리 AUB가 태양의 절반가량 질량을 가진 항성을 8.5일 주기로 돌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성은 현재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서 형성된 뒤 별 주변 원반이나 다른 행성과의 중력작용으로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테스 관측 자료에서 또 다른 행성의 존재를 시사하는 천체면 통과 후보가 포착되어 추가 관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스티븐 케인 부교수는 현미경자리 AUB처럼 행성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는 잃어버린 고리를 발견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면서 이는 앞으로 수년간 행성 형성 초기 단계에 대한 관측과 이론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60광년 떨어진 뱀주인 자리에서 초기 단계의 원시별 2개가 쌍성계를 형성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쌍성계 원시별이 형성 초기 단계에서 궤도까지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외계물리학 연구소는 마우레이라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집합체 ALMA 아타카마 Large Millimeter Array 간섭계로 별 형성 영역 IRAS 16293-2422에서 원시 쌍성계를 관측하였습니다. 이곳은 지구 인근에서 가장 밝은 별 형성 영역 중 하나로 꼽혀 많은 관측이 진행되어 왔지만 초기 단계의 원시별을 둘러싼 물질에 가려져 있어 상세한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ALMA 간섭계를 이용한 고해상도 전파 관측으로 이미 잘 알려진 원시별 B와 함께 A1과 A2 두 개의 별의 전파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우레이라 박사는 두 별은 복잡한 패턴을 보인 엄청난 양의 물질 깊숙이 박혀 있었다면서 이번 관측을 통해 가까이 있는 두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매우 작은 먼지 원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관측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A1은 태양에 약간 못 미치는 질량을 갖고 있으며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 궤도에 지름 정도로 펼쳐진 먼지 원반에 파묻혀 있습니다. A2는 태양의 1.4배에 달하는 질량을 갖고 있으며 먼지 원반도 토성 궤도 지름 정도로 A1보다는 약간 더 큰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A2 먼지 원반은
A1 먼지 원단과 멀찌감치 떨어져 마주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먼지 구조의 방향과는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어 상당히 혼란한 형성 역사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직접적인 이미지 이외에 쌍성계 주변의 고밀도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유기분자 분광선 관측을 통해 별 주변 가스의 움직임을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질량을 측정하고 A1과 A2가 서로 연결된 쌍성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최근 30년간 수집된 자료와 이번에 관측된 결과를 종합해 A1과 A2가 명왕성 궤도의 지름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를 360년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피네다 박사는 이번처럼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쌍성계 별의 전체 구도까지 파악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셀리 소장은 이번 관측 결과로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초기 원시별 항성계 중 하나를 속속들이 파악해 역동적인 구조와 복잡한 형태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양계의 화성 역할을 하는 달의 충돌구 10만 9천여 개를 새로 찾아냈습니다. 달 표면에는 마치 천연두를 나른 듯 온통 움푹 패인 웅덩이 두성입니다. 수십억 년간 소행성과 운석이 떨어져 생긴 충돌구가 달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충돌구는 침식작용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흔적이 남지 않는 지구와 달리 물과 대기, 지각판이 없는 달에서는 수억 년이 지나도 유지됨으로써 달은 물론 지구, 태양계 안쪽의 역사를 밝히는 화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달의 충돌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충돌구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구축되었지만 달에 얼마나 많은 충돌구가 존재하는지는 일치된 자료 없이 들쑥날쑥합니다. 달 궤도 위성이 수집한 사진 자료와 디지털 표고 모델 자료를 토대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충돌구를 일일이 세는 수동 집계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집계는 충돌구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훼손된 것은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해 왔습니다. 달에 약 30만 개의 충돌구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국제천문연맹이 1219년 창설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한 충돌구는 9,137개에 그치는 점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충돌구 형성 시기가 밝혀진 것도 2015년까지 1,675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린대학교 지구과학 양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달의 중저위도에서 10만 9천여 개의 충돌구를 새로 찾아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첨단 컴퓨터 기계 학습 방식인 전위학습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인증된 충돌구 7,895개와 형성 시기가 밝혀진 충돌구 1,411개의 자료를 이용해 심층 신경망 DNN Deep Neural Networks 학습을 시킨 뒤 이를 토대로 중국의 달궤도 위성 창어 1호와 2호가 수집한 자료에서 충돌구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 찾아낸 충돌구는 10만 9,956개로 국제천문연맹 IAU 공인 충돌구의 1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충돌구의 지름은 0.9km에서 532km로 다양하지만 88%가 10km 미만의 충돌구였습니다. 또 DNN을 통해 새로 찾아낸 충돌구 중 지름이 8km가 넘는 충돌구 18,996개는 약 40억 년에 걸친 달의 5개 지질 시대 중 하나로 형성 시기가 특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중저위도 충돌구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태양계 내 다른 전체의 크리에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태양 고에너지 입자 발원지를 처음 찾아냈습니다. 태양이 쏟아내는 고에너지 입자는 지구에 도달해 위성 장애를 일으키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하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에 탄 우주비행사를 방사선에 노출시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859년 미국과 유럽의 전신망을 마비시킨 캐링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대사회가 당시보다 전자기기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만큼 잠재적 피해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고에너지 입자 방출을 일개보처럼 예측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드디어 발원지를 지목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에 따르면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태양 천체 물리학자로
런던 대학 멀라드 우주과학실험실의 데이비드 브룩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고에너지 입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 발원지를 밝혀낸 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윈드 위성이 지난 2014년 1월 적어도 하루 이상 지속한 고에너지 입자 흐름을 측정한 자료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히노데 위성이 포착한 분광학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윈드 위성이 포착한 고에너지 입자의 황 대비 규소 성분이 태양 대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체층의 상부에 억제되어 있는 플라즈마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루프, 다른 말로 코로나 고리의 족점, 풋포인트, 즉 태양의 자기장과 플라즈마가 대기 외곽까지 뻗어나갔다가 되돌아가며 형성한 고리의 밑부분이 닿는 지점입니다. 연구팀이 첨단 기술로 이곳의 코로나 자기장 세기를 측정한 결과 245에서 550 가우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기장이 0.5 가우스인 것에 비교할 때 상당히 강한 것으로 태양의 플라즈마가 우주로 방출되기 전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대기에 붙잡혀 있다는 이론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야들리 박사는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나오는 곳을 처음 밝혀냈다면서 우리가 관측한 증거는 고에너지 입자가 강한 자기장으로 태양 대기 저층에 붙잡혀 있는 플라즈마에서 나온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는 대규모 폭발 현상인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등으로 초속 수천 킬로미터로 가속되어 몇 시간 만에 지구에 도달하고 며칠씩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은 11년 태양 주기 중 편차는 있지만 100차례가량 발생합니다. 연구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14년 1월의 고에너지 입자 방출은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잦고 자기장이 강해 불안정한 지역으로 꼽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11944로 알려진 이 지역은 당시 태양에서 가장 활동적인 곳 중 하나였으며 지구에서는 흑점으로 관측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립해양대 기구가 기상청 우주기상예보센터는 강한 태양 폭풍 경보를 발령하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주도로 미국 및 영국과 협력하여 진행한 태양 탐사 계획인 히노데 이성도 고에너지 입자의 선체 충돌을 기록했지만 지구대기에 끼친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룩스 박사는 우리 관측 결과는 지난 태양 주기의 몇 차례 사건을 통해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를 생성하는 물질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감질나게만 보여줬다면서 새로운 태양 주기가 시작된 만큼 같은 관측 기술을 이용해 우리가 얻은 결과가 일반적인 진실인지 아니면 특이한 사례인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호와 유럽 우주국의 솔라 오비터가 태양에 근접하며 관측 자료를 전송하고 있어 태양 폭풍과 고에너지 입자 방출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궤도가 장미꽃 모양인 별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S2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우리 은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초대형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을 장미꽃 모양 궤도로 돌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궁수자리 별표는 궁수자리 A별로 발음하며 궁수자리와 정갈자리 경계 근처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을 공전하는 별 S2의 관측은 우리 은하의 중심 블랙홀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이작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 제시된 것처럼 천체의 궤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동면으로 세차 운동을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을 도는 행성인 수성의 세차 운동이 처음 확인된 이후 블랙홀 주변을 도는 항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100여 년 만에 관측된 것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외계물리학연구소의 겐젤 소장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S2 궤도를 30년 가까이 추적해 확인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 발표했습니다. S2는 태양으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 성단 안에 있습니다. 이 별은 빛의 3%에 가까운 속도인 시속 2,500만 킬로미터로 궁수자리 A별의 약 200억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여 초대질량 블랙홀에 가장 근접한 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약 150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S2는 16년마다 궁수자리 A별을 한 바퀴씩 도는데 지난 25년간 유럽 남방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으로 S2의 궤도를 추적해 정확한 슈바르츠 실트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세차 운동이란 회전하는 천체의 회전축이 도는 형태의 운동이나 그 현상을 말하며 옆돌기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항성과 행성은 대부분 타원 궤도를 갖고 있으며 궤도를 돌 때 중심 물체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S2는 궁수자리 A별 근접점이 매번 바뀌고 이전 궤도 위치를 토대로 다음 궤도가 정해지는 장미꽃 모양의 궤도를 형성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S2의 이런 세차 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 나온 측정값은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겐젤 소장은 태양을 도는 수성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는 첫 증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우리 은하 중심의 전파원인 궁수자리 A별을 도는 별인 S2에서 같은 현상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관측은 궁수자리 A별이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증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럽 남방 천문대가 세계 최대 광학 망원경으로 칠레에 건설하고 있는 극대 망원경이 가동되면 S2보다 초대 질량 블랙홀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희미한 별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독일 쾰른 대학의 천문학자 에카르트 교수는 운이 따른다면 블랙홀의 회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는 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두 천체의 질량과 회전 등을 측정해 궁수자리 A별을 둘러싼 시공간을 규명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시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S2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겐젤 소장 연구팀은 앞서 지난 2018년에는 궁수자리 A별을 지나는 S2의 별빛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중력 영향을 받아 적색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이를 예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겨우 구경 6cm밖에 안 되는 망원경으로 41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을 확인했습니다. 부피 1리터, 질량 1.33kg을 넘지 않는 고작 서류 가방 크기밖에 안 되는 초소형 인공위성인 큐브셋, 다른 말로 큐브 위성이 덩치 큰 우주 망원경이나 가능할 줄 알았던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데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초소형 위성의 기술 시연을 위해 지구 조궤도에 배치된 각초인 3600분의 1도 우주망원경 아스테리아가 지구에서 약 41광년 떨어진 슈퍼지구급 외계 행성 개자리 552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 연구를 가능케 하는 아스테리아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사되어 지구 저궤도를 돌아왔습니다. 새로 개발된 정밀조준 제어 기술의 시연을 목적으로 90일간 가동될 계획이었지만 세 차례나 임무를 연장하며 20개월 이상 가동되다가 2019년 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밀조준 제어 기술은 목표물에 오랫동안 지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아스테리아는 이를 이용해 개자리 552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광도가 줄어드는 것을 포착해냈습니다. 이미 존재가 확인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기술 성능을 점검한 것인데 고작 구경 6cm밖에 안 되는 작은 망원경으로 별빛이 0.04% 줄어드는 것을 감지해낸 것입니다. 우주선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별빛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동도 하지 않고 별빛을 중앙에 두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스테리아는 캐나다 우주국의 소형 위성 모스트가 지난 2011년 천체면 통과를 위해 개자리 552 행성을 처음 찾아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모스트는 구경 15cm의 망원경을 장착하고 있으며 지금 기준으로도 소형 위성이지만 크기가 아스테리아의 6배에 달합니다. 아스테리아가 포착한 외계 행성 신호는 그 자체만으로는 행성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했으며 이전 관측 자료와 비교한 뒤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아스테리아 프로젝트 과학자인 크넷 박사는 과학 탐사에 최적화하지도 않은 작은 망원경을 갖고 어려운 목표물을 추적한 끝에 간신히 이루어낸 것이긴 해도 결국 잡아냈다면서 이번 논문은 소형 우주선도 천체 물리학과 천문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나사의 천체면 통과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인 테스의 모든 능력을 큐브셋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형 우주망원경을 뒷받침하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컨대 별 하나를 장기간 관측하며
발견되지 않은 외계 행성을 찾아낸다거나 천체면 통과가 확인된 외계 행성의 후속 관측 임무를 맡아 대형 우주망원경에 집중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T 아스테리아 책임연구원인 시거 박사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 소형 위성 활용 후속 임무로 아스테리아 2배 크기의 위성 6대로 태양과 같은 별을 도는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을 찾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